안녕하세요. 역사적인 시선 역시 호쌤입니다. 오늘은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임용 합격 후에 반드시 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앞으로도 역사와 교육과 관련된 소식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교사 소급 기여금입니다. 일명 군 기여금이라고 불리는 것인데요. 이 부분은 알고 모르고에 따라서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남자 선생님들은 필히 아셔야 하고 여자 선생님들께서도 기억하셨다가 신규로 같이 오시는 남자 선생님들에게 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사 소급 기여금을 설명하기 위해서 일반 기여금을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그것을 위해서 제 월급을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명세서는 2023년 작년이죠. 4월에 받은 월급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참고로 이때는 일정 연수에 다녀오지 않았고 일반 호봉이 오르기 전이라 14호봉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입니다. 여기서 공제 내역을 보시면 일반 기여금 29만 1320원이 빠져나간 것이 보입니다. 일반 기여금은 연금과 관련 있는 내용으로 공무원 연금공단에 내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군대를 다녀오게 되면 군 복무를 한 기간 동안 호봉으로 인정되는 건 다들 아실 텐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사범대를 졸업한 남자 선생님이 원래 받아야 하는 호봉은 9호봉이지만 공군을 다녀오셨다면 2년에 대한 호봉을 추가해서 11호봉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2년치의 병역 기간을 연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군 기여금을 내셔야 합니다. 2년을 인정받고 싶으니까 2년치에 대한 일반 기여금을 낸다면 29만 1320원 곱하기 24개월을 하면 699만 1680원을 내야 하는 거죠. 여기서 선배 교사의 꿀팁이 들어가면 교사 소급 기여금은 지금 내고 있는 일반 기여금을 기준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기여금이 바뀌는 4월 전에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2023년 5월 명세서를 보면 일반 기여금이 33만 2,49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3월 31일까지 소급 기여금을 다 낸다고 하면 699만 1,680원을 내면 되고 일반 기여금이 새롭게 변동되는 4월 이후에 낸다면 797만 9,760원을 내셔야 합니다. 한 달 차이가 약 100만원 차이니까 엄청나게 큰 금액이죠. 선생님, 저는 700만원에 가까운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죠? 라고 고민하고 계실 선생님들이 계실 것 같은데 이 금액은 분할로 납부가 가능하고 분할로 납부를 하다가 남은 금액을 한 번에 내고 싶으면 한 번에 낼 수도 있으니 상황에 맞게끔 내시면 되겠습니다. 교사 소급 기여금을 받는 방법은 2월 8일 이후로 직접 하는 것을 보여드리는 영상을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 맞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집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선생님들의 발표 날은 2024년 2월 8일입니다. 2월 8일부터 개학일인 3월 4일까지 한 달도 남지 않은 시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항을 더해 볼까요? 기존에 계시던 선생님들의 관외 전보 내신 발표일은 2월 6일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집 얻기 경쟁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 합격 발표는 2월 8일에 나더라도 가야 하는 단위 학교에 이름이 나오는 날은 작년 기준으로 2월 17일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더욱 시간이 없습니다. 따라서 학교가 정해지는 순간 바로 집을 구하러 가셔야 됩니다. 집에 대한 얘기가 나온 김에 집에 대해 알아야 할 내용들을 더 말해보면 집 계약은 1년 주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규 때 집을 구하셨다면 1년 뒤 2월 중순 정도에 계약을 종료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 큰 문제가 없지만 집에 대한 불만 때문에 새로운 집을 구하시게 된다면 꼭 계약일을 2월 중순 이후로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교사의 내신 전보 확정 발표일이 2월 초이기 때문에 집 계약을 2월 초나 1월에 해버리면 전보 확정 발표 전에 집을 빼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교원의 전보 내신은 100% 이동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집을 계약하신다면 꼭 2월 중순 이후로 계약일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집 계약에 따른 월세는 연말 공제에 높은 비율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를 꼭 챙겨두시길 바라고 전입신고도 하셔서 전세금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계약을 하실 때 집 청소나 계약보다 먼저 나간 경우 몇 개월을 공제하고 나가는지도 꼭 확인하고 금액을 명시하시길 바랍니다. 그 이유는 청소비는 연말정산에 받을 수 없지만 계약보다 먼저 나가서 발생한 개월 공제비는 연말정산에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알찬 정보죠? 세 번째로 계약 전 미리 준비하면 좋은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고 3월 4일에 출근을 하게 되면 많은 업무 때문에 정신이 없으실 겁니다. 학교는 일반적으로 학기 시작일인 3월과 8월, 학기 종료일인 7월과 12월에 가장 바쁩니다. 그래서 신규 교사들에게 계약 전 시간은 매우 중요한 시간이고 선배 교사로서 미리 준비하면 좋을 내용들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이쯤에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처음으로 준비해야 하는 내용은 수업입니다. 계약을 하면 수업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합격 후 3주 정도 되는 시간에 수업을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특히 수업의 첫날에 학생들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오리엔테이션을 준비하시면 좋은데요. 간단한 아이스 브레이킹과 함께 학생들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활동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준비하신 수업들은 수업을 하시면서 학생들의 특성과 성취도에 맞게끔 수정하시면 좋고, 이런 부분이 어려우시면 동교과나 교무실 선배 선생님들에게 여쭤보시면 도움을 주실 겁니다. 다음으로 담임을 할 때 필요한 자료들입니다. 학교에 발령받아서 가시면 많은 선생님들께서 담임 업무를 맡게 되실 텐데 계약을 하고 나서는 담임 업무에 필요한 자료들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따라서 자리 배치표, 1인 1역할, 상담 순서, 자기소개서와 같은 양식들을 미리 만들어 두시면 좋습니다. 특히 준비를 하실 때 첫날 담임 시간에 해야 하는 활동들을 미리 준비하면 좋은데, 반 학생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학생들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서클 활동이나 간단한 아이스 브레이킹 활동을 준비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도장과 경력 내용입니다. 요즘은 서명으로 많이 대체되었지만 시험이나 서류 공문들을 처리할 때는 아직도 도장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 팁을 드리면 도장의 단면이 큰 것보다는 작은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단면이 큰 것들은 서류에 도장을 찍을 때 칸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아서 찍을 때 민망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한문 도장보다는 한글 도장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경력 내용은 학기 초에 교감 선생님께서 따로 말씀해 주시겠지만 인정받을 수 있는 경력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 미리 생각해 두시면 됩니다. 그것을 뽑는 것은 교감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여쭤보고 서류를 제출하면 되니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생각보다 다양한 경력이 비율에 맞게 인정될 수 있으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임용 합격 후에 반드시 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해보면 개학 일주일 전 주에는 대부분의 학교가 신학기 오리엔테이션을 하니 미리 약속을 잡지 마시고 신학기 맞이날을 잘 확인한 다음에 약속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은 2월 7일에 올라올 예정이고 임용과 교육 관련 주제로 영상을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역사와 교육 관련 주제로 영상을 올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역시 호쌤이었습니다.